자, 오늘 이제 굉장히 많은 걸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 이제 수투를 첫 시간이지만 수투의 첫 시간이자 절반 정도 나가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나가려고 숙제를 얼마나 내려고. 자, 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단원이 이제 함수의 극한이라는 단원을 배우게 됩니다. 함수의 극한. 되겠죠? 함수의 극한. 이 함수의 극한이라는 단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단원에 우리가 뭘 배우냐면 함수의 극한 다음에 함수의 연속을 배웁니다. 함수의 연속을 배우시고요. 이제 함수의 극한하고 함수의 연속까지 배운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큰 덩어리로 미분 배우시고요. 그리고 또 큰 덩어리로 적분 배우시면 그러면 수원이 끝납니다. 수원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근데 웃긴 건 이게 이제 수원의 순서지 않습니까? 이게 수원의 순서인데 수투인데? 자, 이게 지금 수투의 순서죠. 그런데 이제 요게 미적으로 올라가면 자, 수열의 극한을 배웁니다. 처음에 수열의 극한을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수열의 극한 플러스 급수 요런 걸 처음에 배웁니다. 수열의 극한. 아까는 함수의 극한을 배웠는데 수열의 극한을 배우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을 배웁니다.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을 배운 다음에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훅 뛰어서 미분 적분 들어갑니다. 이렇게 미분 그다음에 적분. 이렇게 해서 미적이 끝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는 걸로 이루어져 있는 걸로 보면 굉장히 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둘 다 똑같이 미분하고 적분은 뭐 합니까? 똑같이 물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수투에서 배운 이론적인 테두리가 미적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지기도 하는 단원입니다. 그러나 수투에서 미적으로 바뀌면서 아까 여기에 이런 느낌이 있죠. 여러 가지 함수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투에서 미적으로 바뀌면 함수의 종류가 수투에서는 철저하게 다항함수를 기준으로 공부를 했단 말이야. 다항함수를 기준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쪽 위로 올라가면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리고 초월함수 이렇게 해서 함수의 종류가 다양해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론을 적용하는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미적이 수투보다는 약간 더 암기성 과목 비슷하게 이제 외워야 될 것도 많고 이제 적용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좀 더 어렵기도 하고 되겠습니까? 자, 이제 그런 느낌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불행 중 다행인 건 뭐냐면 수투를 기점으로 보았었을 때 수투는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 수원은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죠. 수원은 있습니다. 하지만 수투는 없습니다. 수투는 없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수투의 흐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수의 극한이라는 단원하고 이 함수의 극한을 잘해야 그래야 함수의 연속을 잘합니다. 함수의 연속까지를 잘해야 미분을 잘합니다. 미분을 잘해야 적분을 잘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단원이 계속 연결되는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요 흐름 중에 하나가 뚝 끊기면 그 뒤가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요 단원 잘하고 요 단원 잘해가면 그 다음 단원도 왠지 모르게 잘하는 형태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수투를 배우는 동안은 철저하게 수업을 빠지면 안 됩니다. 수투를 배우는 동안에는 복습을 늦추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투는 말 그대로 숨을 딱 참았다가 다시 숨을 쉴 때까지 그때까지 숨을 꾹 참고 숨 쉴 때까지 끝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자, 오늘 수업 시간도 그런 형태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숨을 참습니다. 수업 끝날 때까지. 자, 그건 상관없습니다. 빨리 숨 참으라고 그랬죠? 수업 끝날 때까지 참으세요. 자, 하자. 함수의 극한부터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함수의 극한. 이 함수의 극한이 뭘 보고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냐라고 했을 때 이 극한이라는 단어, 그죠? 극한이라는 단어, 그것과 함수라는 단어,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같이 얘기가 되어져야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저거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제 그림을 선생님이 몇 개 그릴 건데 요 그림 안에 오늘 배워야 될 모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자, 이 첫 번째 그림입니다. 얘가 이제 y는 fx라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이고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그려볼게. 두 번째 그림은 다시 또 이렇게 x축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딱 끊겼어. 이렇게 끊기고 다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y는 fx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띵띵띵띵 내려왔을 때 요 정도에 이렇게 딱 채워졌다고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자, 어떤 그림이냐면 요렇게 가셔서 얘가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요렇게 시작하는 요러한 느낌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되겠습니까?
자, 일단 이 세 가지의 그림을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이 세 가지 그림에 이렇게 어느 특정한 x좌표 a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a가 있다고 쳤을 때 이 그림에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어떤 질문이 가능하냐면 자, FA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FA 값. 그죠? FA 값은 F라는 함수에다가 A를 집어넣었을 때 얻어지는 Y 값입니다. 이게 FA 값이죠. 근데 이 A의 이 높이, 이 값을 내가 알파라고 놓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FA 값은 딱 A를 집어넣었을 때 정확하게 그 Y 값이 얼마냐 물어보는 거니까 요거 이제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함수 값이라고 부르죠. 함수 값. 그지? 그래서 이 함수 값은 정확한 값, 즉 참값입니다. 참값이 되겠죠.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자, 알파를 근으로 갖는 겁니다. 값으로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값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떠한 값도 있냐면요. 사실은 오늘 배워야 될 리미트 되겠죠. x가 a로 다가갔을 때 fx의 값은 얼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 이걸 해석하셔야 되냐면 x가 a에 가깝게 갔을 때 그때 f라는 함수는 얼마의 y값에 가깝게 가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그런 걸 우리가 무슨 값이라고 부르니? 극한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극한값은 이미 처음에 주어진 이 값이 참값이 아니죠. 왜? x가 a에 가깝게 갈 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깝게 간다라는 건 x가 a가 된다는 게 아니고 a에 한없이 가깝게 갔을 때 얘가 얼마에 가깝게 가니? 라는 근사값, 즉 무슨 값입니까? 어림값이죠. 어림값. 그래서 이제 그거의 값을 잡는 건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자 봐봐. x가 a로 다가갈 거야. 근데 x가 a에 다가서는 방법은 a의 왼쪽에서 이렇게 다가서는 방법도 있고 a의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맞아 안 맞아? 그러면 a의 왼쪽에서 다가가는 극한을 우리가 좌극한이라고 부릅니다. 좌극한. 그 다음에 a의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극한을 우리가 우극한이라고 부르는데 기호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a의 좌극한의 fx 이렇게 하면 좌극한의 표현법이고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a의 우극한의 fx 이렇게 하시면 말 그대로 우극한이 되어집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때 a의 좌극한에 그러니까 x값이 이렇게 갔을 때 y값도 슉 하고 올라가서 점점점 알파 값에 가까워져 가는 거 보이죠? 마찬가지로 우극한도 쭉 내려와서 알파 값에 가까워지는 거 보입니다. 그러니까 좌극한 값도 알파이고 우극한 값도 알파가 되어지겠죠. 자, 이럴 때 극한의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은 값으로 나올 때 그걸 우리가 그 점에서의 극한 값 알파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첫 번째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느낀 게 뭐니? 일단 함수의 극한은 어느 한 점으로 다가갔을 때의 극한 값을 구하는 건데 한 점에 다가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항상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 점보다 왼쪽에서 다가가는 걸 우리가 좌극한이라고 부르고 그 점보다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걸 우리가 우극한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함수값이라는 건 그 점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이 되는 거지만 극한값이라는 건 다가서며 가는 값이니까 결국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값으로 나왔을 때의 그 값, 그 값을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부른다. 이해되겠니? 자, 그럼 봐봐. 요 그림을 1번 그림하고 한번 비교로 해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니다. 자, 대답을 하시면 요 2번 그림에서 FA 값 얼마니? FA 값 얼마야? 베타죠, 베타. 되겠습니까? FA 값 베타. 그 다음 리미트 x가 a로 갔었을 때 fx 값 얼마니? 얼마죠? 알파죠, 알파.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질문을 할 수가 있냐면 A 쪽에 이렇게 다가가는데 선생님 그럼 이렇게 쭉 올라가서 저기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왜 알파라고 부릅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X값이 A에 가까이 간다는 얘기지 X값이 A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Y값도 X값이 A값이 가까이 갔었을 때 이것의 값도 알파에 가깝게 간다라는 뜻에서 알파가 되어지는 겁니다. 맞아 안 맞아? 마찬가지죠. 우극한으로 다가와도 얘는 뭐에 가까워져 가니? 알파에 가까워져 가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 모두 알파에 가까워져 가니까 극한 값은 알파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겠니? 이게 좌극한, 우극한에 대한 개념이야.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자, 또 이렇게 A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일단 FA 값 얼마입니까? FA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아 안 맞아? 표현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fa 값이. 그러면 여기서 리미트 x가 a로 갔었을 때 fx 값, 이 극한값이죠. 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존재하지 않냐면요. 보다시피 이것의 극한값을 구할 때 리미트 x가 a로 갔었을 때 a의 좌극한 fx 값하고 리미트 x가 a로 갔었을 때 a의 우극한 fx 값을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자 요렇게 높이 요만큼을 알파라고 놓고 여기를 베타라고 놓는다고 하면 x가 a보다 왼쪽에서 다가갔을 때는 극한값이 쭉 가서 뭐에 가까워져 가니? 알파에 가까워져 가지만, 자 얘가 이렇게 다가서게 되면 저 극한값은 쭉 내려와서 얼마에 가까워져 가지? 베타에 가까워져 갑니다. 맞아 안 맞아? 이처럼 자극한의 극한과 우극한의 극한이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음을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 점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은 값이 되어졌을 때 그때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때 요 세 가지 그림 중에서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 x는 a에서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 걸 함수에서 우리가 무슨 연속이라고 부르지? 불연속이라고 부릅니다. 불연속. 맞아 안 맞아? x는 a점에서 떨어져 있죠. 얘도 x는 a점에서 뭐가 되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무슨 연속? 불연속이 되어집니다. 아니 그런데 요거만큼은 x는 a에서 연속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자 니네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이게 다음 따놓은 얘기인데 x는 a에서 연속이다, x는 a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돼 있을 때 이 연속이 되어지려면 결국 어떤 느낌이 되어지는 겁니까? 결국은 함수값 fa 값하고 극한값이 같은 값이 될 때 그때가 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값도 존재하고 극한값도 존재하는데 그게 같은 값이야. 그럼 그 점에서 뭐가 되겠니? 연속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죠? 근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서로 다르면 그건 이 점에서 불연속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자 다음 따놓은 얘기를 미리 끌어서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느낌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보세요. 어느 한 점에서 극한값을 구할 때 선생님 나는요 항상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우극한의 fx와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항상 좌극한의 fx를 따로따로 구해서 이 값하고 이 값이 같은 값으로 나온지를 만날 확인해서 같은 값으로 나올 때는 이 극한값으로 쓰고 다른 값으로 나올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매번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냐면, 뒤에 나와 있는 이 함수 자체가 만약에 모든 점에서 연속인 함수라면 굳이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때 우극한과 좌극한을 나눌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왜냐하면 연결됐으니까. 연결된 극한에서는 자 왼쪽에서 다가온 값도 극한값이고 오른쪽에서 다가온 값도 극한값인데 그 값이 모두 무슨 값이야? 함수값이지. 함수값.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연속이면 내가 요 극한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결국 뭘 구하면 되니? 그냥 fa 값을 구하시면 그게 답이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근데 연속이 아닌 함수, 요런 함수에서는 반드시 뭐 하셔야 됩니까? 우극한하고 좌극한을 나누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요게 굉장히 중요한 멘트야. 아니 우극한하고 좌극한 맨날 나눠야 돼요? 아니. 뒤에 있는 함수가 연속인 함수. 아니 쌤 연속이란 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얘기했잖아. 다항함수만 다룬다고 생각하면 이 다항함수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모두 다 뭐니? 연속이지. 그러니까 뒤에 다항함수가 오면 굳이 우리는 우극한 좌극한 나눌 필요 없어. 리미트 x가 2로 갔었을 때 잡아보세요. x-2라는 극한값을 구하고 싶다. 이거 답 얼마야? 안 보이는데. 자 이건 무조건 0이 되겠죠. 맞아 안 맞아? 왜 그러겠습니까? 뒤에 있는 x-이라는 함수가 무슨 함수니까? 직선이라는 다항함수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굳이 우극한 좌극한 나누어서 우리가 문제 풀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굉장히 쉽게 우리가 문제를 연결했죠. 그러면 선생님 다 배웠네요. 네, 다 배웠습니다. 다 배웠는데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이 챕터, 그러니까 첫 번째 챕터가 무슨 챕터냐면 함수의 그래프에서 극한값을 읽어올 때 요렇게 생긴 것만 알고 있으면 다 읽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살짝 응용을 했었을 때 우리가 어떤 느낌을 추가적으로 알고 있어야 이 단원이 이제 얘기가 끝나지냐면 보세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갔었을 때 fx-1의 극한은 뭐냐? 이런 느낌. 되겠습니까? 요런 느낌의 극한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느낌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느낌이죠.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f.gx 합성함수의 극한. 요거를 해결할 수 있어야 그래프적 관점에서 우리가 극한을 완전히 해결하는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봐봐.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얘는 이렇게 해결합니다. 일단 요런 느낌이 되시면 자 보세요. 리미트 x가 1로 갔었을 때 1뿔 fx마 1값이라는 값하고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1마 fx-1이라는 값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았을 때 보세요. 만약에 1뿔이 되어진다는 얘기는 x값이 대략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1뿔이니까 얼마? 1.1 정도 된다고 생각하자. 맞아 안 맞아? 그럼 x가 1.1을 집어넣어서 빼면 여기 얼마가 되니? 얼마가 돼? 0.1이 되어지죠. 0.1은 0보다 살짝 큰 값이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n은 극한이 바뀝니다. 어떻게? 0보다 살짝 큰 값의 fx를 읽어오시면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한 번 더 해보자. 자, 1보다 살짝 적다. 그럼 x값이 얼마라고 생각하면 돼? 얼마? 0.9. 그럼 x가 0.9가 되니까 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얼마? 마이너스 0.1. 그러면 0보다 살짝 적은 값이니까 0의 무슨 극한? 좌극한의 fx를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자, 요 문제 이제 바로 이제 우리가 자 풀어볼게. 요 문제 보세요. 자, 요거를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디로 쭉 오시냐면, 자, 우리가 우극한, 자극한이라고 되어 있는 그 문항들을 쭉 한번 내려가 보시면서 어디까지 내려오시면 되겠습니까? 42번까지 한번 내려와 보세요. 42번. 자, 42번 보세요. 42번. 자, 42번 보세요. 42번. 자, 42번을 보시면 42번에 자, 앞에 거는 이제 답이 금방 얼마인지 보이죠? 1의 좌극한이니까 1의 좌극한 1은 여기 있습니다. 왼쪽에서 이렇게 다가가면 그러면 극한값은 쭉 올라가서 얼마가 되는 게 보이니? 얼마가 되니? 2가 되는 거 보이죠? 이건 2입니다. 앞에 건 2가 되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여기 보시면 1뿔 f1마 x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요거 읽어봅시다. 이거 읽어봅시다. 1뿔이니까 x값 대신에 얼마 대입해? 얼마? 그렇죠. 1.1을 대입합니다. 그럼 여기 안쪽 계산합시다. 그럼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0.1이니까 0보다 살짝 적어졌지. 그러니까 0의 무슨 극한? 그렇죠. 0의 자극한의 fx를 읽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0의 자극한의 fx는 이렇게 오셔야 되니까 쭉 내려와서 y값이 얼마가 되니? 0이 되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2 플러스 0이니까 답은 얼마가 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니? 자, 요거를 기존에 어떻게 배웠던 간에 이제 요렇게 푸십시오. 아시겠죠? 이런 느낌으로. 기환이 이거 이해되냐 안 되냐? 야, 아직은 잘 안 된다고? 아직은 잘 안 되는 게 어떤 부분이야? 자, 천천히 머릿속에 자, 곱씹어봐. 자, 보세요. 요런 느낌을 이제 하나 더 나가 볼게요, 쌤이.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 43번에 보면 합성함수 패턴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가 있을 겁니다. 요것도 한번 봅시다. 요거. 자,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거.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첫 번째 거. 자, 보세요. x가 1의 좌극한으로 갔을 때 g.fx의 극한을 구하래요.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신경 써서 해야 될 건 누구냐면 자, 리미트 x가 1의 자극한으로 갈 때 합성함수니까 안쪽에서부터 계산하셔야 되지. 요거부터 계산해보자. 그럼 요건 뭐냐?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1의 좌극한의 fx를 계산해야 되잖아. 그지? 그럼 요걸 계산하면 보세요. 자, fx는 여기 있고 1은 여기 있습니다. 그럼 1의 자극하니까 이렇게 가죠. 그럼 이렇게 가면 그때의 극한값은 저 위에서 쭉쭉쭉 내려와서 y값이 뭐에 가까워져 가니? 0에 가까워져 가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이는 게 있죠. y값은 0은 되어졌는데 흐름 자체가 0보다 위에서 내려왔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얘는 뭘로 바뀌냐?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0의 우극한에 이제 바깥에 있는 함수 gx를 읽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0의 우극한을 읽어왔으니까 쭉 전부 다 얼마로 유지가 되고 있어? 1로 유지가 돼 있으니까 이 답은 1이 되는 겁니다. 자, 같은 맥락으로 x 0뿔 gx 읽어봅시다.
그럼 요만큼을 먼저 보시면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0뿔 gx입니다. 자, 그러면 0뿔 gx 요렇게 오셔서 자, gx가 항상 높낮이가 없이 얼마로 유지가 돼 있죠? 1로 유지가 돼 있죠. 이렇게 높낮이가 없이 1로 유지가 되어 있으면 그 다음은 함수값 그냥 f1 값으로 극한이 아닙니다. 높낮이가 없으니까 f1 값을 읽으시면 되고 f1 값은 0이니까 뒤에 건 0이 되는 겁니다. 뒤에 더해서 얼마가 됩니까? 1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합성함수의 극한인데 한 번 더 보세요. 한 번 더. 자, 다시 보세요. 실질적으로 그래프가 두 개가 좀 다르게 되어 있는 형태에서 함수의 합성함수의 극한을 한 번 더 우리가 읽어와 보도록 합시다. 자, 되겠죠? 자, 보십니다. 자, 합성함수의 극한 여기 있습니다. 자, 보세요. 93번 갖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조금 더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합성함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합성함수 이렇게. 자, 여기에 보시면 처음에 자, 따라와봐. 여기 보시면 x가 1의 자극한에서 안에 게 무슨 x? 무슨 x? gx죠. 그럼 요거를 한번 읽어와 봅시다.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1의 좌극한의 gx를 한번 읽어와 보자. 자, g가 어디 있어? 여기 있죠. 그럼 1의 자극한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얘가 값이 전부 다 쭉 유지가 돼서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근데 마이너스 1이 높낮이가 있어 없어? 높낮이가 없을 때는 바로 무슨 값? 함수값. 그래서 f-1로 바뀌는 거야. 그럼 f-1 값이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0이죠. 그래서 a 값은 얼마다? 0이다. 자, 이제 보세요. x가 1뿔 fx. 1뿔입니다. 1뿔이면 이렇게 오죠. 그럼 fx가 쭉 위에서부터 얼마에 딱 가까이 갑니까? 얼마? y값 얼마? 1. 근데 1보다 위에서 왔으니까 그 다음 거는 1의 무슨 극한으로 바뀐다고? 우극한의 gx. 그리고 1의 우극한을 딱 때려보니까 극한값이 슉 가서 얼마에 멈춰? 1에 멈추니까 b값은 1이다. 두 개 다음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되어진다. 이런 느낌이십니다. 아, 쉽다. 이게 합성함수의 극한. 이해하겠니? 자, 요 두 가지만 일단 그래프상에서 읽을 수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됐죠? 자, 지금 쌤이 엑기스가 되는 문제들을 자,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읽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자, 함수의 극한을 이제 우리가 읽어가는 게 두 가지. 하나는 평행이동이 되어진 거 읽으셨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방금 전에 말하는 것처럼 자, 저렇게 합성이 되어져 있는 형태의 극한을 읽어 내려가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느낌에서 조금 더 확장된 그래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보냐면 자, 요런 느낌의 극한은 또 뭐가 될지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쭉 내려가 보면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생긴 극한을 한번 쌤이 보여드릴게. 자, 보시면 115번 문제 봅시다. 115번입니다. 자, 여기 세 번째. 자, 요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115번. 자, 보세요. 자, 115번에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극한이 요렇게 생긴 극한이 있습니다.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간다 그랬을 때 요렇게 생긴 극한이 있다. 요렇게 생긴 극한이 있습니다. 그럼 요 극한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했을 때 안쪽에 들어있는 요만큼 보세요. 그죠? t 플러스 1분의 t 마 1 값은 1 플러스 t 플러스 1 값분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맞아 안 맞아? 근데 그거 대 극한 값에 뭐를 붙이게 되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이렇게 붙이게 되면 그러면 앞에 있는 숫자 1은 그대로 고정이지. 맞아 안 맞아? 근데 요 뒤에 있는 요만큼은 얼마가 되어지니?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얼마가 돼? 0이 되겠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0. 얼마. 그러면 1에서 0. 얼마를 쫙 깎아 먹었으니까 1보다 커져 작아져? 작아지겠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1보다 살짝 적은 자극한의 fx가 된다.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렇게. 그럼 1보다 자극하니까 이렇게 가셔야 되니까 쭉 올라가서 y값이 얼마에 머무니? 2에 머물죠. 그래서 이거의 극한값은 2가 되는 겁니다. 이런 느낌이십니다. 이해됩니까? 자, 한 번 더. 여기는 조심하세요. 두 번째 건 조심하셔야 돼. 자, 왜 조심하셔야 되냐면 일단 극한 자체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안쪽에 있는 부분을 또 분리를 해서 냅니다. 그럼 얼마가 되겠니? 4 플러스 t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런데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야. 마이너스 t를 갖다가 x로 하고 치환해. 이해돼 안 돼? 되겠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t를 x라고 치환하면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x는 그냥 무한대로 가겠지. 됐니?
그리고 f라고 쓰시고 안에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여기까지 자 바꿔놓으시고 그 다음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 f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x마 1분의 4x 플러스 1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왼쪽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봐봐. 일단 요 안쪽에 있는 부분을 분리시키면 4 플러스 x마 1값분의 얼마가 되어지니? 5가 되어졌죠. 됐니? 근데 거기다가 뭐를 붙이게 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를 붙이게 되면 얘는 4로 빠지지만 얘가 얼마가 됩니까? 0이 되죠. 그러니까 0. 얼마. 그러니까 4보다 살짝 커졌지? 그러니까 얘는 뭘로 바뀌는 거니? 4의 무슨 극한? 그렇죠. x가 4의 우극한의 fx가 되어지는 거고 읽어주세요. 4의 우극한은 이렇게 오셔야 되니까 쭉 올라가서 y값이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그래서 이 값은 얼마다? 3이다. 두 개를 더하니까 얼마다? 5다. 이렇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자, 이게 세 번째. 이해됩니까? 자, 흐름 잡으세요. 자, 극한의 흐름 잡으세요. 마이너스 2. 일찍 왔으니. 자, 저 느낌 자 받아 놓으주세요. 보세요. 다음 보기 중에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기억본에 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x가 a로 갈 때 gx가 모두 존재하지 않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과 이것의 값이 모두 존재하지 않으면 그러면 x가 a로 갈 때 fx 플러스 gx도 존재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극한값 자체가 뭐 전부 다 무한대로 간다든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든지 뭐 이런 느낌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해되겠죠? 무슨 말인지? 자, 봐봐. 만약에 x가 a로 갔을 때 fx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인데 이거를 갖다가 대우 명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대우. 자, 대우로 바꿔보자. 대우.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갔었을 때 fx 플러스 gx가 뭐하면 그렇죠. 얘가 존재하면 그죠? 얘가 존재하면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갔었을 때 fx 그 다음에 y라고 있으니까 뭐라고 써야 돼? 또는 리미트 x가 a로 갔었을 때 gx가 뭐가 된다? 존재한다 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것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자 둘 중에 하나의 극한값은 꼭 존재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 문장으로 바꿔도 되겠죠. 됐니? 무슨 말인지? 그죠? 그러니까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고 대우가 참이면 명제가 참이니까 이해되죠? 자 그럼 봐봐. 어떤 극한 자체가 더해서 값이 존재한답니다. 그러니까 x가 a로 갔었을 때 값이 존재한답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얘기죠. 만약에 이런 느낌 한번 생각해 볼래? 봐봐. 우리가 좀 편한 걸 한번 생각해 볼게. x가 무한대로 갔었을 때 x 플러스 x분의 1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미안. 자, 이거 지금 내가 fx를 이렇게 한번 놔볼게. fx. 이걸 fx야. 그 다음에 gx 있죠. gx. gx는 뭐라고 놓을 거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x분의 1이라고 놓을게. 이해됐니? 그러면 fx와 gx를 더하면 얼마가 돼버리지? x분의 2가 되어지지. 맞아 안 맞아? 그럼 만약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 fx 플러스 gx의 값은 얼마가 되어지니? 당연히 얼마가 될까? 0이 되어지겠죠. 근데 그러니까 fx 플러스 gx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그러니까 그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해서 요거나 요거가 다 존재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둘 중에 하나 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얘도 존재하지 않고 얘도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되겠죠? 자, 잘 보세요. 자, 니은번입니다. 니은번. 자, 니은번입니다. 니은번에 보면 fx 플러스 2gx와 이거 플러스 여기 이게 뭘까? 이게 지금 요런 느낌 알까? 이렇게. 그죠? 각각 존재하면 이것도 존재하냐 이런 얘기죠. 이거는 뭐냐면 봐봐. 리미트 x가 a로 갔었을 때 fx 플러스 2gx 자, 요거 대 값이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알파라고 한번 써볼게. 이해됐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갔었을 때 자 여기다 2fx 플러스 gx 요것도 뭐라고 한번 써본다고? 뭐라고 써본다고? 베타라고 한번 써볼게. 맞아 안 맞아? 자 그러면 위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여기도 곱하기 2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전개해보자. 그럼 뭐가 돼? 리미트 x가 a로 갔었을 때 무슨 x?
2fx 그 다음에 플러스 몇 gx? 4gx. 그럼 이건 뭐가 되어집니까? 2알파.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이 두 개를 빼버리자. 빼버려. 그럼 얘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간다 그랬을 때 뺐으니까 몇 gx? 마이너스 3gx. 맞아 안 맞아? 여기는 베타 마이너스 2알파.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간다고 했었을 때 gx 값은 마3으로 나누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베타 마이너스 2알파. 맞아 안 맞아? 이게 각각 존재하면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의 x 값도 존재한다.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래서 얘는 맞았습니다. 이해되니? 되겠죠? 자, 다음 디귿번으로 가볼게요. 디귿번. 자, 디귿번입니다. 자, 디귿번. fx와 fx 곱하기 gx 각각 존재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리미트 x가 a로 갔었을 때 fx 값이 존재해. 알파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간다 그랬을 때 fx 곱하기 gx의 값도 존재해. 베타로 존재해. 그럼 생각을 해봐. fx 곱하기 gx라고 되어 있는 요만큼의 덩어리를 내가 잠깐만 hx라고 놓는다고 하면 그러면 gx 값은 뭐분의 뭐가 되니? fx분의 hx.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갔었을 때 gx 값은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뭐분의 뭐가 돼? fx분의 무슨 x? hx. 근데 fx의 극한값은 알파가 hx의 극한값 베타니까 얘는 알파분의 베타로 존재한다.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얘는 틀린 거야. 왜 틀렸을까? 단 알파가 뭐가 아니라는 말이 있어야 돼. 0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맞는 건 니은번 맞는 거야. 이해되니? 저 굉장히 중요한 거지. 무슨 얘기 때문에? 분모는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게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저 거대에서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저거를 하지 않으면 저 극한의 옳고 그름을 우리가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네. 오케이, 잘 하셨습니다. 저런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52번입니다. 자, 다음 또 넘어가 볼게. 자, 이제 우리가 요런 걸 얘기를 할 거야. 봐봐. 요런 걸 얘기를 할 건데 요게 무슨 얘기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 테니까 잘 들어봐.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구한다라는 느낌의 이제 문제를 풀자니 뭐를 구한다는 느낌? 함수의 극한을 푼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돼. 근데 이 함수의 극한을 풀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꼴 파악입니다. 뭘 파악한다고? 꼴 파악. 이해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꼴을 파악하면 이 꼴은 정확하게 크게는 두 종류의 꼴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슨 꼴이 나오냐면 확정형이 나옵니다. 확정형.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확정형.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형이 나올 것 같아? 무슨 형? 부정형이 나옵니다. 부정형. 그럼 이 확정형은 무슨 걸 보고 확정형이라고 보냐면 이런 느낌을 확정형이라고 불러.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무조건 뭐니? 무한대가 되겠죠. 이건 확정된 거잖아. 맞아 안 맞아? 이게 확정형인 거야. 그 다음에 무한대 분의 상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0이 되어지겠죠. 이것도 확정이 된 겁니다.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0분의 상수인데 이 중에서 만약에 상수 C가 0이면 플러스 무한대가 되고 상수 C가 음수면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이것도 확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상수분의 무한대인데 마찬가지로 상수가 양수면 플러스 무한대가 되고 상수가 음수면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무한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요런 것들은 무조건 뭐란 얘기입니까? 확정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확정형은 더 이상 우리가 손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냥 대입하면 무조건 답 나오는 거죠.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되겠어? 그죠? 자, 그런데 말이죠. 문제를 풀다 보면 확정형만 있냐?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가 있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든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라든지 아니면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꼴 이런 것들은 그때 값이 다른 부정형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부정형이 되어지냐면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만이라도 한번 쳐다보세요. 자 보세요. 만약에 선생님이 극한을 이런 느낌으로 구했다고 쳐보세요.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만약에 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여기가 2x가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이런 문제가 있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 2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있다고 쳐봅시다. 자 또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 x 플러스 1분의
2x의 제곱 플러스 1이 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첫 번째 문제도 꼴은 x가 무한대 무한대니까 무슨 분의 무슨 꼴입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두 번째도 무슨 꼴입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세 번째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약분해서 다 1이 됩니까? 아니잖아. 값이 다르게 나와요. 왜 다르게 나오냐? 봐봐.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풀 때는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어떻게 하라고? 자,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나눈다. 그러면 첫 번째 걸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나누면 뭐가 됩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분의 x분의 2가 되어지고 얘는 1 플러스 0분의 0이 되어지니까 얼마가 되니? 0이 되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다 나눠보세요. 2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값분의 3 플러스 x분의 2 플러스 x의 제곱분의 4가 되어지니까 얘는 2 더하기 0분의 3 더하기 0 더하기 0이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3이 됩니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같은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답이 다르게 나오죠. 뭐에 의해서? 분모와 분자의 최고차항이 차수에 대하여 있어. 그래서 이처럼 분모의 차수가 더 높으면 얼마가 된다고요? 0이 되고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으면 무슨 비? 개수의 비가 되고 자, 분자가 차수가 더 높으면 뭐한다? 발산한다. 이렇게 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극한은 원래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어서 푸는 거지만 차수가 누가 더 높냐에 따라서 그냥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값이다. 되겠죠? 자, 반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있죠. 요거는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유리식 버전이 있고 유리식 버전, 하나는 무리식 버전이 있는데 이 유리식 버전은 그냥 최고차 항으로 묶어내시면 된다. 뭐라고? 최고차 항으로 뭐한다? 묶어낸다. 근데 무리식 버전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무리식 버전은 무슨 화? 율리화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나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유리화. 자, 좀 이따 문제풀이에서 또 보여드릴게. 다음에 무한소분의 무한소는 일단 가장 먼저 뭐를 해보시고 인수분해를 해서 뭐를 해봐라? 약분을 해보시고 만약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무리수 문제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리화를 해봐라. 이런 느낌. 자, 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통분해서 약분을 해라. 이런 느낌. 근데 이러한 느낌이 뭐냐면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푸는데 나한테 문제를 내면 확정형을 내겠니? 부정형을 내겠니? 당연히 부정형을 내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럼 나는 부정형을 내면 부정형을 공부를 해야 되겠지. 무슨 공부를 해야 되겠니? 어떻게 저 부정형을 어떻게 확정형으로 바꿀 거냐라는 거를 부정형의 종류마다 지금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된단 말이야. 이해되니? 그래놓고 나서 봐봐. 봐봐. 딱 왔어. 여기다 처음에 뭐니? 무한소분의 무한소지. 아까 어떻게 풀어라 쌤이? 잘. 인수분해 하라고 그랬죠. 인수분해. 그죠? 그러니까 인수분해해서 약분하면 된다고 유리식은. 근데 무리식은 뭐 하면 된다고? 유리화 하시면 된다고. 이해되니? 네. 그럼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풀어보자. 뭐 또 허접한 문제를 풀면 기분이 우울해지니까. 그죠? 어려운가? 네. 여기는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요런 느낌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0뿔이죠. 0뿔. 0뿔이니까 절대값 x 안에 부호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플러스니까 나올 때 어떻게 나오셔야 돼? 플러스. 그렇죠. x 플러스 x분의 x가 됩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리미트 x가 0뿔 되어지시면서 분모가 몇 x? 2xx. 그럼 답은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이고 그게 a 값입니다. 아, 이렇게. 그죠? 자, 허접하죠? 다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보다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 1보다 플러스면 x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0.9. 맞아 안 맞아? 그럼 요거 대 부호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뭘 달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 달고 나오셔야 되죠. 요 정도는 뭐 껌이죠. 그 다음에 위에 건 x 플러스 1. 자, 인수분해를 하시라고. x가 마이너스 1 뿔이 되어지니까 마이너스 x마 1 x 플러스 1. 위에 건 얼마라고? x 플러스 1. 약분하시고 나서 남은 부분에 제차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맞아 안 맞아? 두 개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얼마야? 요런 느낌. 자, 충분히 이해됩니까? 그죠? 저런 느낌으로 푸는 거니까 뭐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함수의 극한은 정말로 이제 요런 느낌까지 오시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 보세요. 58번 문제. 0분의 0꼴이고 무리식 버전입니다.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거 뭐 해야 된다고? 유리화 해야지. 그럼 물어보자. 유리화는 분자의 유리화만 하면 되겠니? 분모의 유리화만 하면 되겠니? 둘 다 해야 되겠니?
둘 다 하셔야 됩니다. 둘 다. 왜 둘 다 하십니까? 자, 얘도 0 마이너스 0이고 얘도 0마 0이니까 둘 다 유리화 하시는 거라고. 분모와 분자의 유리화를 둘 다 하시라고. 아시겠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자, 58번 다시. 자, 봐봐. 지금 이게 오늘 이제 정리가 끝나셔야 됩니다. 보시면 리미트 x가 0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루트 4 플러스 x 옆에 마이너스 루트 4마 x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 루트 4 플러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4마 x가 만들어지겠죠. 이해되고 안 되고. 여기도 이제 루트 1마 x가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x가 만들어지겠는데 여기 루트 1마 x 값에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x가 만들어지시겠죠.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루트 1마 x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x가 만들어지시겠고 올라와서 여기는 루트 4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4마 x가 만들어지겠죠. 이게 유리화 두 번이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고 했을 때 쭉 그어놓고 이 두 개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4 플러스 x 마이너스 4 플러스 x가 되어지겠죠. 이렇게 하나. 그다음 이쪽은 루트 1 마이너스 x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x가 되어지시겠고 이것도 합차 공식에 의해서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x 이렇게 되어지겠고 뒤에 거는 자 루트 4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4 마이너스 x가 만들어져 있겠죠. 자 없어지고 2x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x죠. 그러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고 했을 때 몇 x? 2x.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1마 x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x가 되어져 있는 상태고 위에 거는 마이너스 2x 가로 열고 루트 4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4 마이너스 x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때 약분되고 다시 약분돼서 0 들어가니까 0, 0, 0, 0. 그럼 남는 게 뭐 남습니까? 2분의 2 마이너스 4다.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극한이라는 거를 구할 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처럼 문제들 자체를 보시면 자, 일단 어떻게 부정형을 어떻게 확정형으로 바꿀 거냐 요것만 눈여겨봐 주시면 된다고 분명히 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정형을 확정형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해놓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 얘기들을 하나씩 얘기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어떤 꼴? 요 꼴입니다. 자, 0분의 0꼴의 무리식 버전.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 너무 쉽다 그랬지?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분모와 분자의 뭐만 보면 돼? 차수. 여기 보세요. 분모 몇 개 보여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 있으니까 자, 요것만 좀 조심하시라고. 마이너스 무한대는 그냥 데리고 가면 돼, 안 돼? 아닌데요. 절대 안 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는 처음에 할 때 꼭 이렇게 하세요. 마이너스 x를 뭘로 바꾸어서? t로 바꾸어서 이렇게. 그러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t는 그냥 무한대로 가죠. 이해되고 안 되고? 자, g 가서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루트 t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뿔 t 이해됐습니까? 자, 위에 거죠? 뚱 가서 뭐가 돼? t의 제곱 플러스 3t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여기까지 이해됐냐?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게 되면 지금 요 안에서 우리가 이제 무한대를 찔렀을 때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맞아 안 맞아? 여기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되겠습니까? 그럼 일단 얘는 뭐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유리화를 좀 하셔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유리화를 할 건데 그 전에 여기를 보세요. 여기에 보면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여기는 t의 제곱이고 여기는 t의 1제곱이죠. 그럼 차수가 누가 더 높아? 자, 얘가 더 높죠. 그러면 분모의 차수는 얼마야? t의 제곱의 계수 얼마죠? 1이죠. 1이죠. 자, 얘는 계수 얼마입니까? 여기는 계수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 빼기 1이니까 결국 1분의 얼마가 됩니까? 그럼 답은 얼마겠습니까? 요런 느낌. 극한에서 차수가 낮은 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봐. 한 번 더. 자, 뭐 지금 느낌 자체는 그런 느낌이네. 뭔 소리 했냐? 이런 느낌이니까 한 번 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이런 느낌으로 되겠습니다. 자, x분의 fx가 3일 때 이거를 구해봐라는 문제야.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어떻게 구할 거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x분의 fx가 얼마다? 3이다. 3으로 간다 이런 얘기야.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 분모 분자를 x로 나눠. 그러면 2x 마이너스 x분의 fx. 자, 위에 거는 x로 나누니까 3x 플러스 x분의 4fx. 맞아 안 맞아?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얼마가 돼? 얼마가 돼? 3이 되죠. 3이 된다 그랬으니까 얘는 얼마가 돼? 12가 되죠. 그럼 x가 무한대로 갈 때 2x 마 3, 3x 뿔 10이니까 계수의 비례에서 얼마가 나오시면 돼? 이게 되겠죠. 이해되니? 차수가 높은 놈의 계수의 비. 되겠죠? 이런 느낌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연습을 요하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역시 마찬가지로 유리화. 무한대 곱하기 0꼴은 뭐 하시면 된다고? 무한대 곱하기 0꼴은 통분. 해서 약분. 되겠니? 자, 요런 느낌으로 계속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내려가시면 되는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무조건 해보셔야 되겠죠, 손으로. 알겠니? 자, 이 수투는 자, 이 RPM으로 금방금방 우리가 진도를 나갈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니? 좀 많이 좀 풀어 놓자. 알겠지? 오케이.